네, 논주모연구소의 김성환 소장입니다. 그 논문을 쓰면서 이 개념화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으로 개념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논문에서. 우리가 이제 이 논문 심사를 받거나 논문 지도를 받을 때 연구계획서 같은 거를 이렇게 보고 교수님들이 이런 말을 하실 때가 있어요. 뭐 그래서 어쩔 건데, 뭐 뭘 하자는 건데, 요렇게 뭘 하자는 건데,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요런 말씀을 하실 때 그 의도의 한 60, 70%는 요 개념화에 대한 부분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개념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학술적 개념과 조작적 정의에 대해서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개념화와 연관이 있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선 이제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가 있어요. 두 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론적 배경과 이론적 배경, 그리고 연구 설계. 자, 주로 이제 논문에서는 목차가 이론적 배경이 제2장으로 들어가죠. 2장. 그리고 연구 설계가 제3장으로 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연관성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연관성이 거의 뭐 인간의 피부와 피부와 핏줄 또는 핏줄과 뼈와 같은 관계입니다. 굉장히 긴밀한 관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장과 3장 간의 구성을 정말 잘 하셔야 여러분들의 연구의 의도가 잘 반영이 되는 거죠. 교수님들이 뭐 그래서 어쩌자는 건데 그래서 하려는 목적이 뭔데 요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체계가 2장하고 3장 간의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장에서 우리가 하는 역할이 대부분 어떤 거냐면 이론적 근거 제시인데, 어떤 근거를 제시하냐면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이 기본 패턴이라고 할까요? 기본 패턴. 기본 패턴이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 패턴이다 지금. 자, 이론적 배경에서 하는 역할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어떤 학술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학술적 개념을 설명하는 파트가 있고, 또 하나는 선행 연구의 동향, 그리고 선행 연구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파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 설계에서는 선행 연구의 동향과 한계에서 나오는 연구 필요성 제기에 의해서 연구 문제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 연구 문제를 독자를 위해서 좀 시각화시켜주는 연구 모형을 설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연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들을 나열하게 되죠. 도구들, 연구 도구 또는 측정 도구. 자, 이렇게 나열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료 수집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분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술을 하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선행 연구의 동향과 한계에 따른 연구 필요성 제기는 연구 설계에서 연구 문제와 연구 모형의 연구 문제는 이제 연구 가설이 되겠죠. 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수집하고 분석의 문제는 뭐 그거는 이제 내 연구 대상, 연구 분석 방법에 대한 문제니까 요거는 일단 제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학술적 개념과 도구의 문제입니다. 요 두 개가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학술적 개념에서 분류를 또 이렇게 또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첫 번째는 이 도구가 개념이란 말이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도구가 바로 개념인데, 자, 이 개념이 예를 들어서 도구가 3개가 사용되는데, 하나는 독립 변수고, 하나는 매개 변수고, 하나는 종속 변수라면 개념이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개념이 3개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그 3개가 1, 2, 3이 나와서 이 3개에 대한 학술적인 정의를 여기다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학술적 정의를 뭐 연구자 자신이 내릴 수 있겠어요? 자기가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좀 유명한 사람들의 정의를 인용을 해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출처 처리를 잘 해줘야 표절의 의심을 안 받게 되는 겁니다. 자, 학술적인 정의라는 거는 이제 학술적으로 정의되는 거고, 내가 지금 내 연구 설계에서 나온 연구 대상은 얘네들이고, 그리고 이 연구 문제는 요렇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연구 대상과 이 연구 문제가 반영된 내 연구 설계에서 사용된 그 개념의 도구 구성이 이제 밑에 나올 거란 말이죠. 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도구는 내가 물론 선행연구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것을 가져왔겠지만 그 도구가 구성하고 있는 하위 요인들 또는 문항들이 설명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화가 여기서 이루어지겠죠. 이때 이 개념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 개념화라는 것은 내가 지금 내 연구 대상한테 써먹을 측정할 그 도구의 구성 체계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런 걸 물어볼 건데, 요런 것들을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내 연구 대상이 어떤 뭐 특정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물어볼 텐데, 이런 걸로 구성된 개념화가 여기서 이제 이 개념화라는 것은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말하는 거겠죠. 조작적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조작적 정의는 내가 이 연구 대상에 대해서 측정할 이 도구 구성 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 도구 구성 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돼 있는 그것을 설명하는 개념화로서 조작적 정의를 하는데, 이 조작적 정의가 지금 앞에 보시는 이론적 배경에서의 원래 학술적 정의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원래 이 개념의 학술적 정의는 딱 여기서 여기까지 설명하고 있는 건데, 내가 도구를 이상한 거를 가져와 가지고 이 도구는 이 학술적으로 정의된 거를 벗어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학술적으로 정의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복지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가져온 개념은 이거는 굉장히 영리적인 차원에서 도구를 구성되어 있단 말이죠. 그냥 복지적인 차원이라는 건 굉장히 비영리적인데, 내가 지금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개념은 이 도구 구성 체계가 뭐 니 돈 얼마 받고 팔았노 막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념이 조작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냐면 이윤을 추구할 것이냐 막 이런 것을 개념으로 정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원래 학술적으로 목적이 뭐냐면 굉장히 비영리적이고 복지적인 차원에서 지금 학술적으로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 내 도구는 왜 영리적인 차원에서 변수가 이상하게 정의되고 있냐 이거죠. 그러면 이게 아구가 안 맞다라는 거예요. 아구가.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니는 지금 뭐죠? 복지를 하겠다는 거냐? 아니면 뭐 팔아서 남기는 이윤 추구를 하는 경영학을 하겠다는 거냐?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냐? 연구의 목적이 뭐냐? 의도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구에 대한 조작적 정의, 즉 다시 말해서 학술적 정의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개념화. 이 개념화는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의 구성 체계가 의미하는 바와도 일치해야 되고, 학술적 정의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아야 되고, 자, 그런 식으로 개념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지금 하고자 하는 학문, 전공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고 구성을 만들기도 힘들고 통계 분석보다도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논문 하면, 요즘에 이제 통계 분석을 많이 하니까 너무 통계 분석 잘하면 논문 잘 쓰는 거고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신데, 논문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개념화입니다. 개념화.
적어도 사회과학에서는. 그리고 자연과학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자연과학 역시 통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험입니다. 실험 조건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에는 논문이 계속 통계 이렇게 가요. 물론 이제 저도 통계 분석을 잘 하고 저희 주특기가 또 통계 분석이기 때문에 통계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막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정작 중요한 것은 논문에서 연구의 목적과 의도를 정말 잘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뭐 통계가 그 역할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통계 역할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비중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은 개념화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 개념화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지도하시는 분들도 신경도 안 쓰고, 논문을 쓰는 연구자 자신도 신경도 안 쓰고,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 근거와 이론적 배경과 2장 이론적 배경과 3장 연구 설계가 이게 톱니바퀴처럼 진짜 실핏줄처럼 막 이렇게 네트워크처럼 막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을 잘 아시는 분들 그게 눈에 보인다니까. 눈에 보이니까 이거는 통계 분석 분석을 난이도 높은 걸 했네. 뭐 고급 통계 분석을 썼네. 뭐 데이터가 좋네. 뭐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멋진 걸 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눈에 보여요. 이게 어떤 구성 체계에 대한 개념적인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학술적 정의에 따른 개념화의 문제가 눈에 보인단 말이죠. 연구의 의도가 알긴 알겠는데 근거가 받쳐주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답답한 거예요. 논문을 지도하시는 분들이. 이걸 안다면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의도가 뭔지는 알기는 알겠어, 솔직히. 뭘 하고자 하는 건 알겠는데 이걸 참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나.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이해를 하겠나. 차라리 통계를 못하면 그냥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라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이 개념화의 문제는 참 복잡한 문제라서 설명해주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한숨 섞인 말로 나오는 게 그래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이제 지적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지적을 받으면 학생은 또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지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논문 연구 설계를 하셔야 되는데, 정말 그 선행연구소에서 잘 하셔야 되고 본인의 의도에 맞는, 물론 통계적인 지식도 많아야 이게 또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면 철저하게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인 사람한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구라는 것은 자문을 구하지 않고 나 혼자 처리해야 된다 이런 연구는 없습니다. 잘하는 사람들과의 교신이 필요하죠. 자문을 구하는 것, 컨설팅을 받는다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연구의 완성도를 위해서라면 아프리카도 가야 돼요. 지옥이라도 갔다 와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누구의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솔직히 저도 이제 이 통계 분석뿐만 아니라 이제 논문 컨설팅을 하고 있지만, 아마 논문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컨설팅을 해줬는데 그 사람은 자기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연락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한테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는 건지 쪽팔리게 생각을 하는 건지,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똑똑해서 내가 다 했다라는 걸로 지금 뭔가 포장을 시켜야 되는데, 남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면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라는 거를 이렇게 밝히고 싶은데, 이 사적으로 이런 컨설팅을 받았다라는 걸 자꾸 숨기려고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배우는 것은 초등학생한테도 배울 만한 게 있습니다. 중학생한테도 배울 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 감추려고 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하실 필요가 없어요. 배움의 세계는 진짜 밖에 가다가 이상한 사람한테도 배울 수 있는 거고, 깨구리한테도 배울 수 있는 거고, 고양이한테도 배울 수 있는 거고, 그 배운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말이 좀 빗나가긴 했지만 개념화의 문제가 이 정도로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번 강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